지역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자, 법조문도 몇 조문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민법 강의를 한 지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요. 근데, 그리고 그 민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서로 관련한 것들이 오래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실무적으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안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조문에는 있냐? 우리가 의용민법 시대에는 프랑스 민법전을 받아들였고 지금 현재는 독일 민법전을 받아들였거든요. 자, 독일에서는 지역권이 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권은 거의 써먹지 않고 지역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유권의 확장을 뜻하는 상린관계 내용으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자, 이걸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어디에?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조금 예를 하나를 딱 들어서 정확하게 예를 하나를 들어봅시다. 자, 낚시터를 내가 하나 하려고 해요. 뭐를 하려고 한다고? 낚시터. 근데 주변에는 전부 다 밭으로 이용돼요. 전이나 답으로 이용되는데 주변 토지들은 자, 여기 이 사람은 낚시터로 쓰려고 그래요. 자, 이 낚시터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실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 소유 토지를 통해서 자, 물꼬를 내려고 해요. 물꼬랑을. 그죠? 그리고 이 낚시터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갑이 을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게 상린관계 내용으로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당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의 토지가 전부 다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만 특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 상린관계로 사용하기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용수를 위한 어떤 상린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워. 그럴 때는 갑과 을 사이에 이 토지 부분에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용익자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토지가 이쪽 을의 토지예요. 자, 타인의 토지가 을의 토지인데 갑은 지역권이 필요하다고 이 표현을 요역지의 토지라고 해요. 요역지는 이 낚시터가 한 필지의 토지 일부일지라도 전체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부일 수가 없어. 한 필지의 토지 전부여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한 이 토지를, 자, 을의 토지를, 자,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승역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승역지 토지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요역지 토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인수지역권을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사유로 통행지역권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통행지역권으로 이해를 안 드는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그것은요 상린관계 내용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겹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시려고 하죠? 자, 지료 문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지역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역권이 설정 계약으로 정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용수를 인정했겠죠. 국어를 통해서.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날 막아버리면 쓸까요? 못 쓸까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대로 자,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승역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읽어봅니다. 공부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있죠. 수십 년 경험상 집에 가서 책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최고예요. 안 그러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지셔요. 지역권이란 당사자 간의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입니다.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 자, 낚시터가 바로 뭐죠?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자, 승낙했죠. 지역권, 이걸 뭐라고 해? 승역지. 자,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되면 요역지의 가치가 증대되는 반면 승역지의 이용은 제한된다. 자, 낚시터 어떠죠? 가치가 확실히 물이 저 강에서 물이 흘러들이는 그것이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샘물 파다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래도 대신 승역지는 분명히 이 토지 소유권이 자 의뢰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자 이 부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 그래서 승역지의 토지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토지, 자 이것은 부작위 지역권 설명이네 보니까 A 토지의 간망을 위하여 B 토지의 고층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을 부작위 지역권이라 그래요. 또는 A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B 토지를 통과하여 물을 끌어오는 것, 자 용수 또는 인수 지역권 등에 있어서 A 토지는 요역지, B 토지는 승역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사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토지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죠? 소유권 취득에도 가능해요. 근데 가장 편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역권이 가장 편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작용.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자, 지역권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낚시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하므로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게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토지가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편익을 받는 것은 뭐가 받는다고 그랬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토지가 받는다. 그러면 사람이 받는 것이 뭐냐? 일종의 인여권인데, 자, 독일은 이 인여권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인여권은 인정 안 되고, 단 인여권과 비슷한 것으로 특수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부가 지역권의 기본적인 것은 편익을 받는 게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는 거, 한 필지의 토지 전부가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않으실 수 있죠. 자, 토지의 편익의 종류로서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 그리고 이제 부작위 지역권 같은 경우가 자, 몇 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집니다. 다만 특약에 의해서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자, 설정 계약으로 정해 가지고 그걸 등기를 하면 자기 의무를 줄 수도 있죠. 대신 지료는 이만큼 더 주고 대신 그 인수를 위해서 자, 무엇으로 좀 자, 그 국어에 뭐가 막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청소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겠죠. 지료를 좀 주고. 그죠? 이건 설정 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야, 이용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잠시. 자, 우리가 용익물권 하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지료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지료가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전세권은 뭐냐고 물어봐줘요. 그러면 전세금이 본질적 요소예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다만 동설은 유상인 경우에도 이는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제3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의 관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 낚시터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도 자신을 위한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잠시 아까 강조했던 거예요. 편익을 받는 것은, 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어 공부 정확히 해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승역지는 한 필지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도 없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상린관계하고는 달라. 상린관계는 한자 뜻 그대로 서로 상자 이웃인자죠.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잖아요. 끄떡끄떡 해줘요. 상린관계와 다릅니다. 지역권의 법적 성질,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지역권의 토지 사용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권에 의한 토지 사용은 제한적이고, 자,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승역지 소유권의 용이 권능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저 물을 끌어다가 쓸 때 꼭 노출된 국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 녹강 묻어서 물을 끌어다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위에 토지는 어때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나, 자, 무엇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물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중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국어에 무엇을 쌓아서 물이 막혔다든지 그럴 때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갑자기 그 국어 전체를 나한테 반환하시오라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권은 하나의 승역지에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에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적인 지역권이 가능해요. 자, 예컨대 땅 밑으로는 인수지역권, 그 위에 통로를 통해서 있는 통행지역권도 가능한 겁니다. 중첩적으로. 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자, 부종성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저녁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형태가 뭐라 그러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그게 재밌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재미를 못 느끼시네. 자, 부종성은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어느 것이 종이 되는가. 자, 종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부종한다. 자, 그러면 부종하여 이전하며, 그러면 요역지의 소유권 낚시터 갑 소유가 예컨대 A한테 이전을 하면 지역권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낚시터를, 자, 임대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 지역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니까, 목적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낚시터 소유권의 지역권은 부종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저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역권은 무엇을 위하여? 예, 요역지, 지금 아까 그림에서 뭐죠? 낚시터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합니다. 즉,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의 이전되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또한
요역지 소유권이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지역권도 요역지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러한 수반행위를 배제할 수 있고 특약을 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낚시터를 매수한 A라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낚시터로 안 쓰고 그냥 밭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죠. 지역권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 인수를 위한 지역권이. 자, 이럴 때는 없앨 수도 있어요. 지역권은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의 소유권의 종된 권리다.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그 낚시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지역권에도 미쳐야 되겠죠. 그러면 경락자가 낚시터를 경락받으면 지역권도 같이 수반해서 경락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불가분성입니다. 자, 공유관계 일부 양도의 불가분성이요.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자,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자, 토지를 위한 지역권, 요역지를 말합니다.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 승역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소멸하게 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1위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갑타시가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공유하고 있고, 아까 그림입니다. 을은 이 토지를, 자, 을과 을타시가 공유하고 있다고 해 봐봐요. 자, 그러면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을, 자, 이 공유가 2분의 1씩 되어 있을 때, 자, 2분의 1씩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권을 전체를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을 위해서 각 부분에 존속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를 분할해도 지역권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유자는 한 사람이 지역권 전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불가분성. 자, 취득과 불가분성입니다. 공유자 1위는 지역권을 취득할 때 또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만 취득해도 다 같이 취득하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의 중단 정지의 불가분성. 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의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조문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그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취득입니다.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자, 모든 물건 계약은 설정 계약 보태기 등기죠. 그렇다고 해죠. 자, 그래서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그 밖에, 자, 유언, 상속, 양도, 취득 시효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고. 자, 왜 그러죠? 자, 바로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역지 상의 권리의 양도를 통해 같이 양도될 뿐입니다. 부종성과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지역권이 취득시효 되려면 두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같이 쳐봅시다. 자, 뭐 되고 뭐 돼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만 지역권이 취득시효됩니다. 자, 뭐 되고 뭐 돼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거.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지역권 같은 것이 취득시효 되려면, 자, 밖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땅 밑으로 녹강 묻어가지고 하는 지역권 같은 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득시효의 형태로.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에 한정됩니다. 다만 지역권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는 자주점유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공유자의 자주점유가 무슨 의사로 점유하는 거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죠. 지역권은 자, 소유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취득되니까 그래요. 자,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의 시효 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자,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지역권이 취득된다.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아까 읽었어요. 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지역권을 취득하면 어때요?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끄떡끄떡 해주셔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대가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도 등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법조문이 미비해요. 여러분 그 민법전을 보시면 지역권에 관한 법전은 몇 조문 되지도 않아.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권리는 법이 계속 입법부가 정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써먹지도 않는데 뭐 그쵸? 자, 따라서 지역권의 존속기간과 대가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통설은 지역권은 유상, 무상 어느 것이나 무망하고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는 지상권도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지역권자의 권리입니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지역권의 정의가 뭐죠?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 그럴 때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고 편익에 시켜줘야 될 의무의 토지가 뭐죠? 승역지라고 했어요. 자, 지역권의 내용은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에서 국한되는데 아까 낚시터 이 얘기는 용수지역권으로 예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할 때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될 때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민법이 옛날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큰 저수지가 있고 물을 끌어다 쓸 때 용수지역권 얘기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의 공동사용입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문 같은 것이 있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항의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의 정도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자, 이 부분 살짝 하나만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예요. 자, 우리는 승역지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합의를 할 때 내가 1년에 지료를 얼마를 줄 테니까 지료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대신 여기에 있는 자, 인수를 위한 지역권의 국어라든지 이런 것이 부서지거나 그러면 자, 승역지의 소유자가 그걸 고치거나 수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존속기간도 없잖아요. 연구도 가능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부담 질 바에는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너 가져보러 그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끄떡끄떡 해줘요. 그러려면 이제 토지를 분필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 너 가져. 그럴 수도 있어요. 응? 읽어봐요.
승역지 소유자 의무와 승계입니다.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때는 승역지 소유자가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의무가 이제 계속되면 이거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분필을 해서 이 부분은 너 가져보라 그냥. 지역권 소유자, 그러니까 요역지역 소유권자한테 줘버릴 수도 있잖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기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한자 안 써졌어도 위탁해서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냥 통째로 줬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일부의 소유권이 포기가 안 되니까 위기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분필부터 해서 위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권의 내용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299조에서 위기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자신의 소유하는 토지에 자신이 지역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소멸해버립니다. 혼동으로.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자,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 소멸 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수용 등에 의해 소멸합니다. 자, 지역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로, 자, 아까도 했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승역지의 소유자가 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딱 분필해서 누구한테 줘버려? 요역지의 소유권자한테 줘버리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위기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서 취득 시효가 되면, 자,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서 시효 취득되면 승역지의 지역권도 소멸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요. 원칙이 소멸합니다. 왜 소멸하냐고 물어봐줘요. 자, 왜 소멸하냐?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죠? 시효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하고 있지만 법적 성격은 뭐예요? 원시취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의 탄생입니다. 끄떡끄떡 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점유취득시효하면 소유의 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년간 점유를 계속할 때 계속되고 표현된 형태의 지역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취득시효를 할 수 있죠. 토지 부분에.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러면 지역권의 존재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용하면서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여기에. 다만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못했다면 승인하면서 점유를 계속할 때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칙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된 지역권을 인정을 하면서 취득시효가 되면 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 해요.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한 선생님이 지금 정신줄을 놨어. 자, 다시 봐봐. 지역권은, 자, 승역지의 토지가 취득시효가 되면 취득시효의 성격상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되는 게 원칙인데,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자, 문제는 이 승역지의 소유권이 취득시효가 될 때 그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점유를 계속하면서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점유를 계속했다는 거죠. 지역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점유를 계속해 왔을 때는 지역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 소유권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식의 끈이 끊겨버렸어요? 자,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합니다. 자, 특수지역권, 일종의 인여권인데, 자, 편익을 받는 것이, 일반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게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토지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필지 토지 전부가 편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받는 것은, 자, 뭐가 아니에요? 지역권이 아니다. 대신 이곳은 독일에는 있는 인여권인데, 제가 특수지역권은 인여권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마을이요. 자, 여기 지금 마을이요. 여기 마을. 여기는 마을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겠죠. 주민들이. 자, 여기는 지금 산이 있습니다. 자, 산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 송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송이를 채취하고 있어. 근데 이 토지는 누구 거냐면은 법주사 거예요. 저쪽에 거기 법주사 알죠? 거기 송리산의 법주사 거예요. 그 토지의 대부분은 진짜 법주사 거다. 근데 이 산마을의 사람들은 타인의 토지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것을 계속해 오고 있어, 안 오고 있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민들은 타인의 토지에 주민이 어떤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권과 유사하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송이 계절이 되면 자, 잠시 공부를 접고 송이 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우선적인 권리를, 지역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산마을의 동네 사람들이에요. 끄떡끄떡 좀 해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권리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물권의 침해가 돼. 주인도 없는데 아무나 따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낚시해봐도 그죠? 저기 낚시가 될 것 같아서 갔더니 동네 사람이 낚싯값 받으러 왔어요. 자,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큰 낚싯값 받으러 오면 여러분은 그죠? 이게 당신 거지요? 이거 지자체 거지? 그럴 때 그 동네 사람이 이 지역권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나올 거죠. 우리 주민의 집단이 지자체 소유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금 있죠. 채취하고 이렇게 동식물을 채취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당신은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침범하면 뭐 일종의 물권의 침해 아니냐. 그래서 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안 그러면 공부 안 했으면 뭐예요? 그냥 낚시하고 있으면 막 돌 던지고 그러더라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재미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이나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간섭에 의하는 왜 일종의 뭐과 비슷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야. 지역권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동네 한가운데 있는 저수지에서 지나가는 여러분이 낚시를 할 때 낚시값 주세요.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송이 따는 계절에 송리산이나 이런 데 가서 송이 따면 안 되는 겁니다. 권리의 침해가 돼요. 일종의 지역권 유사의 권리의 침해가 됩니다. 그런 거고 우리나라 3대 송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양양, 아니, 봉화, 그 다음에 양양, 그리고 송리산이에요. 그래서 송리산 송이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송리산 송이는 봉화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실제 송리산 송이는 이런 지역권의 유사한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별로 공개 입찰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권리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산림조합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 구간을 입찰해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권리관계가 됐어요. 자, 지역권은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지역권에 지금 불가분성이나 이런 부분들, 공유관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험에 안 나오는갑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솔직히 지역권은 한 문제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전세권은 어쩌냐고 물어봐 주세요. 전세권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은 저쪽에 출제자가 칼라리 사막에서 이민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적으로 전세권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특유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입법 내에서 전세권 제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전세권 제도가 어느 정도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잘 정착되어 있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이 제도를 모방하려고 흉내를 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 풍습들이, 제도가 꽤 있어요. 그 중에 동양 3국이 다른 데보다 뛰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감 제도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와 대만하고 일본은 인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손이 떨려도 덜덜 떨면서 인감 도장만 찍으면 인정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인감 도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은 떨릴 수도 있고 또 서명 공증을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한테 부동산 판매할 때 꼭 서명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달 걸려요. 미국에서 서명 공증을 다시 미국 사람한테 팔려면 그 공증을 받아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감 증명사라고 도장만 딱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자, 전세권 읽어봅니다.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은 읽어보세요. 무슨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전세금이 필수적 요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은,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로 써야 되고, 건물은 건물로 써야 되고, 주택은 주택으로 써야 되고, 상가는 상가로 써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하고 비교해봐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자기의 물건을 소유하게 한 권리죠. 자, 다시 한번.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물건을, 그러니까 거기에 세워진 건물은 누구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겁니까? 지상권자 겁니까? 지상권자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다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용익물권적 성격도 있지만은 우선 변제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성격이죠? 담보물권에서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성 50%, 담보물권성 50%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왜 안 됩니까? 하지 말고 입법자들이 그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1949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작 제도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 소작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해 놓고 민법에는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경지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입법자들의 결단입니다. 알겠죠? 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본질적 요소야.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뭐에 쫓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할 때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용익 물권적 성격이 50%, 담보 물권적 성격이 50%, 반반씩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전세권입니다. 자, 타물권이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 즉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되는데 토지도 건물도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을 자 나중에 여러분 뭐 중개를 한다고 합시다. 자, 단독주택을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분란 없이 법적 분쟁 없이 설정을 할 때,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일 때, 자, 그러면 을한 때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자가 되는데, 이 전세권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을 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안 좋아요.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전세권으로 공동 전세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줘요. 크게는 문제는 없지만은 자, 저렇게 전세권이 저렇게 되면 그 유명한 305조의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갑이 병한테 토지 소유권만 바꿔놔버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럴 때 병은 자, 이 전세권자한테 자, 소멸은 청구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자, 지상권자가 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갑이 토지만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토지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자, 이때 토지 소유자는 설정자가 되고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자가 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전세권자가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 이거 강조하다가 목에서 피까지 넘어왔어요. 증거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올 봄에 진달래꽃으로 피어나. 재미없는 것 같다. 뭐 농담을 해서 자, 전세권도 물건이므로 당연히 상속 양도성을 갖습니다. 다만 설정행위로 자,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에다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줄을 치면서 다른 공부도 좀 같이 해요.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허리를 펴시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어떠나요? 우리 그거 공부했어. 대답해 주셔.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어떠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냥 도박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상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자죠. 그러면 지상물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 지상권도 당연히 양도가 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자, 앞에 전세권 읽어요. 자, 뭐요?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전세권? 자, 국어 공부 다시 해봅시다. 전세권 양도, 양도, 이것은 이제 양도가 자유롭죠. 그죠? 그런데 금지를 했으니까 양도할 수 없죠. 그것에 대한 특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자, 특약이 있으면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뭐 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가 가능해, 안 가능해? 지상권. 아무래도 일을 나. 지속고 양도가 가능해. 아까 뭐 가능하다고 하지 않. 전전세 이게 전전세는 얘기지 말고 지금 헷갈리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어요. 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슨 규정 위반이에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어때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의 끈이 끊긴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가능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3개 해봐요.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앞에다 전세물만 붙이면 돼요. 자, 전세물 반환, 전세물 방해 제거, 전세물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용익 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도 가능합니다. 자,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즉 일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의 목적이 될 때는 등기 신청서에 그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무사 공부할 때는 엄청 어려워요. 가장 두꺼워, 등기법이. 근데 거기에 도면을 첨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무슨 물건의 성격과 무슨 물건의 성격 양쪽 다 있다고 해놨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양쪽 다 있는데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주하고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 따라서 전세권에도 당연히 소유권에 관한 내용인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담보물건으로서의 성질. 자,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그 전세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도 담보 물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변제권, 경매권 다 있고 자,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전세권이 있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가 버리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해. 그러면 뭔만 갖고 따져요, 이제부터? 응? 그렇죠. 우선 변제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전세권은 그 본질은 용익물건이지만 소멸 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담보물건의 성격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취득하고